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봄부터 비다운 비 한 번 내리지 않으면서 가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말라붙고 밭작물은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워낙 가물었던 탓에 해갈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보은군 내북면 도원 저수지입니다. 물이 빠진 가장자리가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저수율은 고작 33% 수준입니다. 산에서 계곡으로 흐르는 계곡 물줄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습니다. 봄 가뭄에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충북에 내린 비는 269mm로 평년의 5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산책로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좋긴 한데 요새 물이 빠지니까 좀 그래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충북 지역 183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9.7%로 80%를 웃돌았던 평년보다 30%포인트 넘게 빠져 있습니다. 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에서는 가뭄과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물통을 실은 트럭을 개울가에 대고 양수기로 물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 콩밭으로 이동한 농민은 서둘러 스프링쿨러를 돌립니다. 하루만 지나면 비가 온다지만 시든 콩잎이 그새를 못 견디고 타 죽을 것 같아 온종일 개울을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지 뭐 더 이번에 이제 오고서 또 안 오면 뭐 다 타 죽지 뭐. 아휴 뭐 보통 문제가 아니고 가뭄이. 아직은 가뭄 피해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 7월 하순부터는 논물 등 농업용수 수요가 많아져 가뭄 피해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최근 찌는 듯한 폭염 속 국립공원 등지에서 떼지어 다니는 매미 나방으로 인해 등산객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 나방떼가 도심에도 출몰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허연 나방떼가 전신주를 온통 덮었습니다. 건물 외벽과 담벼락에도 나방들 천지입니다. 외래종인 매미나방으로 지난주부터 단양 도심을 점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 길가에도 매미나방의 사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미관을 헤치고 있는 누런 덩어리의 겉을 걷어내자 안에서는 300여 개의 알들이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날아드는 나방떼에 운동장 사용이 금지될 정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는다니까 더운데도. 그래가지고 이 아르레기 때문에 공처로 나오려고 그러지를 않아 사람들도. 단양군은 지난해 폭염으로 매미나방의 개체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간 지역의 매미나방까지 불빛을 따라 도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매미나방의 성충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진 않지만 다음 해엔 상황이 달라집니다. 4월경 부화하는 유충은 사과나무와 배나무 등 과수나무의 잎을 갉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의 알이 내년에 부화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퍼진다고 봐야죠. 그 알까지 완전 소멸이 되는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선녀벌레로 홍역을 치렀던 단양군은 또다시 긴급 방역반을 편성해 방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면허 반납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농촌에선 이 제도의 성공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승용차가 5m 높이 난간에서 떨어져 완전히 뒤집혀져 있습니다. 지난 8일 보은에선 SUV 차량 한 대가 농수로에 빠져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모두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겁니다.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간 계속 늘어나 지난해에는 1,400건에 달합니다. 자치단체들은 지난 5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 중입니다.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인데 과연 10만 원 때문에 면허를 포기하는 운전자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농촌 어르신들은 차량과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이 없으면 농산일을 아예 포기해야 할 판입니다. 하나 경운기 없으면은 못하죠. 여기 요사이는 뭐 비료라도 뭐 아니면 뭐 작물이라도 뭐 해보는 거 싣고 오던가 집에 가져오던가 뭐 털어가지고 가져오던가 뭐 하려면 뭘로 가져와요.
또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것도 걸림돌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건데 이게 3년 차 있잖아요. 바퀴 4개 달린 거. 그런 종류의 좀 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면은 참 좋겠다 싶어요. 본격 시행되는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제도를 앞두고 농촌 현실에 대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 선거구의 세대 교체 압력이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5선 고지를 향한 정우택 의원과 도전에 나선 새 인물들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며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장고 끝에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만간 한국당에 입당할 예정입니다. 청원구에 출마할 거란 예상을 깨고 고향이자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에 출마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의 터줏대감격인 같은 당 정우택 의원을 맹주로 추켜 세우면서 사실상 험지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정우택 의원께서 국회의장이나 대통령 출마를 하신다고 하는 분이니까 충북의 맹주로 계시지 말고 더 큰 지역에 가서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는 생각도. 정우택 의원은 주중에도 지역구에 내려와 전통시장 전기안전시설을 점검하는 등 지역구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의 출마 선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사회도 건강하려면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국회도 다선 의원도 필요하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젊은 의원들 또 초선 의원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일찌감치 상당구 출마를 선언하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며 정우택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 지역구에서 정치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표방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후보들이 자천, 타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상당구 지역위원장인 정정순 전 충북부지사, 김영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장선배 충북도의장,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장 등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면서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의 총선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가 옛 청주중앙초등학교 부지에 건립할 도의회 신청사와 도청 제2청사 건립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말까지 668억 원을 투입해 도의회 신청사와 도청 제2청사를 각각 연면적 9,000제곱미터, 4,8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합니다. 청주시가 통합시청사 국제설계 공모를 위한 관리 용역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24일 참여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용역업체를 선정해 국제설계 공모의 기본 방향과 설계안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저희 CJB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휴대폰 사기 개통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지적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호객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40대 지적장애인이 매장 직원의 권유로 휴대전화 석 대를 구입하고 집에는 인터넷 회선을 2개나 설치했다고 합니다. 뇌병변장애 3급인 정모 씨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속아 휴대폰 석 대에 인터넷 회선 4대를 가입해 기계값과 통신료로 800여만 원을 뒤집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지적장애인인 박모 씨 부부는 기계값이 공짜라는 대리점 직원 말에 속아 1년 새 15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돈 내고 사는 거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공짜구나. CJB 보도 이후 다행히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노리는 휴대폰 개통 호객 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는 장애인임을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피해 구제도 어렵습니다. 그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한 행위, 그러니까 내가 단말기를 개통한다는 행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취소나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청주에선 휴대폰 개통 사기로부터 발달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먼저 보호자와 후견인 제도를 의무화하고 휴대폰의 경우 2개 이상 장애인 명의로 개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사자가 이제 원하는데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것은 뭐 규제라고 볼 수 있지만 위해서 제한하는 것은 안전장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평등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소비자가 장애인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시됐습니다. 범죄로부터 지적 장애인을 지키기는 역부족인 현실,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라는 말은 지난 2000년 전북 전주시 노송동 익명의 독지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지역 충주에서도 수년 동안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신규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시 용산동 용정경로당의 어르신들은 영화 제목과도 같은 7월의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고장난 보일러를 고쳤고 텔레비전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용산동의 얼굴 없는 천사에게 선물을 받은 겁니다. 지난 2017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기탁하더니 지난해부터는 현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날 쌀을 순간 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워서 이제 메모를 막 했었는데요. 이 선생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딱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매달 20일이 지나 주민센터에 사랑의 봉투가 전달됩니다. 아마도 20일 누군가의 월급에서 덜어낸 사랑의 실천으로 보입니다. 가슴 아픈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거 잘 못 해봤거든요,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한번 저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금은 어려운 이웃의 끼니와 복지, 그리고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청소년들의 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30만 원 남짓 15번 490만 원. 돈이 넘쳐나는 요즘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넘치고 또 넘치는 액수일 겁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LG화학이 청주에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서울 LG트윈타워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청주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이 있는데 이미 확장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구미 양극재 공장은 구체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괴산 출신인 신학철 부회장은 3M 수석 부회장 출신으로 지난 1월 구광모 회장이 영입했습니다. 진천군이 유네스코로부터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진천군은 이번 가입을 계기로 유네스코와 함께 회원도시 간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소년 문화 교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에는 51개 나라 221개 도시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 주홍정 기자가 충북기자협회 2분기 일반 보도 부문 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원 주홍정 기자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촉법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보도로 심사위원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린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2019 예술문화 대제전이 오후 2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우르국악단 수요 상설 공연이 오후 7시 30분 호암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2019 충북 이통장 임원 워크숍이 오후 6시에 화랑관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흐리고 오전에 남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7도 등 23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계곡 등에서의 피서객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